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 36회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공약과 복지 실행이라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연금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국민 사기극,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대로 관철하기로 입장을 정했고, 기초연금 후퇴와 관련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공약인 소득 하위 8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보다 수위를 높여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권 후 뒤집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기초연금 공약 때문에 노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 와서 안 한다면 그처럼 나쁜 대통령이 있는가? 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장 정책위 의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그리고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경제민주화 등 대통령 공약의 4가지 트레이드마크를 다 뒤집으면 남는 게 뭔지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했으니 지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을 민주당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 이것을 대선 상대 후보 측이 자세히 묻지 않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 얘기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또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를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심정에 표가 몰린 것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주당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당시의 후보는 자신있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단순히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었죠. 더 이상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국민을 반신반의하며 믿게 하였고, 그 전략이 먹혀들어서 50대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서 민주당이 말했듯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했으니
지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을 민주당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쟁을 일삼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원했던 대로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니,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하겠다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은 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기초연금안은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어떻게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 10만원이고 11년 이하 가입자들은 20만원을 받는가? 도무지 아리송하다 못해 답답하다 하면서 맹공을 퍼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믿음과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쌓이지 못하여 다음 선거에서 자기네 당으로의 투표율을 높이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자발적 탈퇴자들이 지난 5년간 2배로 증가하였으며, 작년만 해도 1만 3천여 명인데 올해 들어서 9월 말 현재까지 2만 2천여 명으로 지역 가입자 중에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이 자그마치 460만 명에 이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고집 부리면,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 수입 하위 80% 노인들에게만 지급하겠다던 그 공약은 뭐라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난 5월 말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도 줘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정말 한심합니다. 이제라도 하위 80%의 노인들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만일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건희 회장에게도 지급하는 상황이 나타났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양육비 지급은 이미 재원이 고갈되어 박근혜 정권의 무상 보육비 혜택을 못 받게 되자 서울시는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상 보육비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기초연금 추가 예산이 매년 2,400억 원이 들고 전국적으로 8천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과장은 추가 예산 부분을 충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라고 말했었죠. 국민들 중에 53.4%는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고, 그 중에 20대가 68.7%고
30대가 71.7%이며 복지에 대한 욕구는 자꾸 늘어만 갈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OECD의 조세 부담을 근거로 25%인데 반해 한국은 19.9%이며 국민이 고루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증세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하향 조정과 기업, 부유층 등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그리고 경제민주화죠. 등은 점차 시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행하기 위해 국채 및 지방채를 발행하여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복지는 재원이 충분할 때 하는 것이지 빚을 져가면서 하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IMF의 악몽을 다시 되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오토폰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노인연금, 실업보험, 국민의료보험을 1880년대에 도입했습니다. 온정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했지요. 그는 황제의 통치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도록 문제의 싹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1881년 비스마르크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라 부르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하층 계급을 달래고 황제의 통치를 굳건히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비스마르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거에서 공약으로 톡톡이 재미를 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4대 공약, 노인연금, 무상보육, 4대 중질병 국가보장, 경제민주화, 이 4대 공약 등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관심과 투표로 이어지는 이득을 챙겨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민주당은 무능하게 대처하여 박근혜 정권을 탄생하게도 도운 결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